전두환 의혹 재조사 문 대통령 특별 지시 무엇을 밝혀야 하나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5.18 당시 전투기로 광주 폭격을 준비했을까? 사실은 무엇일까? 회고록에 보면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고 하는 보수 농객의 말을 이제 회고록에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정보국 비밀 문서에는요. 5.18 전후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입성을 위한 포석으로 깔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북한군은 전혀 있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소문 내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난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긴 곳의 재물이다.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 자위권 발동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자위권 발동 강조라는 문서도 나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헬기 사격,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의 악의적 주장이다라고 합니다만은 건물에도 이 탄피 헬기에서 쏜 기총 탄피 흔적들이 여러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헬기 기총 사격은 충분히 소명이 된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라고 해서 출판 배포를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조종사 얘기도 있었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피터슨 목사 부인의 얘기도 있었고 당시 참가자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 특수공작원이라는 얘기는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다는 얘기를 합니다. 5.18 관련 사실 증언들과 전혀 다른 전두환의 기억, 대체 왜 이런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인지 먼저 써주시고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공수부대의 파견은 증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작전교육 참모인 김재명 소장이 알아서 파견한 것입니까? 몇 개 여단을 보낸다 하는 것은 제 결정을 맞습니다. 공수부대를 보낸다는 사실은 증인의 결정을 받았다. 받고 어느 여단을 보냈냐 하는 것은 참모와 부대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몇 개 여단을 언제 보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대개 어떠한 날짜에 보내라 하는까지 제가 지침을 줍니다.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발포해서 집단으로 사망이 됐는데 그것이 보고 계통으로 보고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사전에 보고는 급하니까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증인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낮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집단 발포해가지고 죽였는데 그것이 계엄사령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보고하는 데가 있으니까 보고가 안 올라온 거예요. 보고한 데가 어딥니까?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해석할 수는 안 됩니다. 아니 막연하게 아니다,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까? 증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니. 예. 합리적인 사유를 말을 해가지고 합리적이지 못했다면 사실대로 말해야지 역사의 증언석상에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엄범을 해도 되는 거요? 좀 조용히 얘기하십시오. 조용히 이야기하다니. 네, 당시 신군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왜 전투기 조종사에게 공대지휘 사이를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을까? 우리 차명진 의원부터 좀. 당시 어떤 신군부는 일단은 국민들한테는 광주 민주화 항쟁을 빨갱이의 책동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속으로는 그야말로 눈앞에 온 이 공짜 대권을 잡는데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고비만 넘기면 우리가 대권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선순위에 있었던 김재규, 차지철이 서로가 다투다가 둘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군부는 거의 이제 공짜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같은 그 열망에 5.18을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미 정보국의 비밀 문서에 나오는 대로 청와대 입성을 위한 포석으로서 5.18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럼요, 당연하죠. 실제 그 당시에 쭉 진행됐던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그 신군부 하나회들의 오갔던 책동 이런 걸 보면 이들은 아주 그냥 그 정권을 새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아주 환호작약했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광주 시민을 빨갱이로 본 것이다. 네. 근데 옆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만화 사파에 예. 그 옆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보이는 분 옆에 있는 분이 이순자 여사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누가 봐도 아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거 누구냐고 여쭤봐달라고. 아, 좀 주목 한번 해달라 이거죠. 그 이순자 여사도 이번에 그때 상당히 역할을 했어요. 그 남편을 잘 불죽혀가지고. 공짜 이 하트는 뭡니까? 이 공짜로 이제 대권을 대권 이제 먹게 공짜로. 생겼다 예, 예, 이거죠. 예. 예. 아,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니군요. 예. 권력을 사랑한 거죠 이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박사님 말씀. 예. 당시에 이제 유신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유신 때에도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력화시켜 버리죠. 예. 드디어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화로 가는 그 길이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말까지 넣을 정도로 민주화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을 짓밟으면은 이것을 만약에 억압시키면은 우리가 권력을 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을 짓밟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 광주? 괜찮네. 그러니까 광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또 그 지역적인 기반이고 그래. 거기서도 이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민주화 짓밟고 이제 신군부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에 전두환 일당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김현석 부장님. 예. 저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고요. 고향이 전남 담양이고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관여 있게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논평하는 게 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예. 많이 힘듭니다. 사실 우리 차명진 의원님 빨갱이라고 생각했고 극우주의라 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마치 그 사람들 중심에 이해를 하는 듯한 이야기도 좀 불편하고요. 베트공이 예를 들면 미라이 뭐 공격 관련해서 베트공이라고 생각하고 버트공처럼 공격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예.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나라도 군대가 자국민을 총칼로 총을 쏘고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만큼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예. 말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말들은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오로지 그 사람들은 개, 돼지로 생각한 거죠, 민중을.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개, 돼지만도 못한 국민들을 그렇게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한치의 타협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호구로 보십시오. 예. 발포 안 했다, 몰랐다.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을 이해하는 듯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얘기든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김현성 부원장님 입장에서는 신군부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쾌할 아니 정도로. 어느 나라가 군대가 국민을 예. 그렇게 합니까? 극우주의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예.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한 것처럼 얘기 들렸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신군부를 옹호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용했나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한 거고.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저는 그때 5.18 때 실제 그 현장을 당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여보시오 저는 그때 저 경찰에만 7번 가고 여보셔가 아니고 전 부원장입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경찰에만 7번 가고 고문만 3번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옆에서 이제 진행자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이해한 거는 아닙니다. 예, 신군부를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옹호한 신군부가 거는 당시에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 답변이고 김 부원장님 말씀도 나름의 그 아픔을 갖고 있고 또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예, 저는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예.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은 그 당시에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18 때문에 시위를 예. 못했습니다. 그 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저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좀 되살려보자는 거예요. 예. 자, 당시 5월 18일 자정 그러니까 5월 17일 11시 40분에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5월 18일 자정 이후에 그 어떤 지역의 대학도 사실은 시위를 하질 못해요. 예. 전부 다 맡깁니다. 그런데 전남대만 5월 16일 날 시위를 했다가 이 학생들이 5월 18일 날 다시 하자. 계엄령 확대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하자고 학교에 모였다가 이제 그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광주 시내로 밀려가면서 이제 그 신군부의 어떤 이 군대에 의해서 예. 이 학살을 당하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의문이 남냐면 아까 좀 전에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거를 보시면 자, 예.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3공수여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왜 전국적으로 군대가 다 주둔을 하는데 전남대만 7공수여단이 투입됐다가 밀리니까 11공수여단이 또다시 투입이 됩니다. 예. 또 밀리니까 마지막으로 3공수여단이 투입이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택시 운전사에 이 흰스페터를 나중에 이렇게 도와줘요. 그 하사관이 예. 이 퇴로를 열어줘요. 근데 왜 열어줬냐면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공수 여단들이 하도 사실 탄압을 하니까 나머지 보병 사단은 다 외곽에서 경계 근무를 쓰거나 뭐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병들이 공수여단이 너무 심하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흰스페터도 마지막에 그 부사관이 사실은 그 서울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데 실제로 그는 실화라고 합니다.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의문이에요. 왜 공수여단을 투입했는가? 그러니까 보병부대라든지 다른 곳처럼 했어야 됐는데 끊임없이 7공수, 11공수, 3공수여단을 투입을 해서 사실은 공수여단들이 그 끝까지 이 퇴로를 열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진압봉으로 때리고 막판에 이제 삭검을 한 상황에서부터 분위기가 시내의 어떤 시민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은 왜 그 당시에 공수여단들을 투입했느냐.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공수여단 특전사 특수부대가 사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전방에 서면서 이제 개척해가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과연 광주 당시 상황이 보병사단이 아닌 이 특수부대 공수여단을 투입할 정도로 뭔가 정말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화 시위를 하는데 평화 시위를 하기 전부터 공수여단이 있었던 거지. 학생들이 시민군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수여단을 투입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평화적인 상태에서 계엄령이 확대됐는데 전남대의 공수여단을 먼저 투입해버려요. 예. 선우가 그렇게 됩니다. 아마 당시 광주에는 북한군이 내려와 있을 것이다. 이런 아마 이제 그런 판단을 또 신군부가 하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판단보다는요. 그런 얘기를 이제 유포를 한 거죠.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렇죠. 예. 5.18은 전남 담양만의 문제도 광주 시민만의 문제도 아니라 80년대를 살아왔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문제였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대중을 빨갱이로 듣고 자랐던 경상도 출신의 한 어린 청년을 운동권 학생으로 만든 걸 보면 저는 광주는 호남만의 것으로 희생자들의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시에 5.18의 신군부에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진압했던 작전 명령이 화려한 휴가였습니다. 신군부들은 79년 12.12 쿠데타 성공한 이후에 샴페인 파티를 열고 바로 12월에 다시 송년 파티를 열면서 충격적인 군사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전두환 당시 장군이 축사를 합니다. 축배를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할 것은 거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5월 달에 광주 시민들이 의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화려한 휴가 가듯이 빨리 진압해버리자라고 일사천리로 집권 계획을 가져갑니다. 5월 18일 날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소위 말하는 국보위를 결성하고요. 7월 9일 날 고위공직자 230명을 숙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해 9월 1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11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잡혀있던 계획대로 그들은 집권을 위해 달려갔었는데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바로 광주 시민들이 전국의 민주화운동하는 국민들이 이것에 제동을 건 그래서 이후에
그 전두환 정권의 그 치명적인 집권의 정당성을 허물어내고 파열구를 낸 위대한 그 시민들의 항쟁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예.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당시에 군사력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으로 예. 이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보다가 그 전남대 학생들의 운동이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러면서 예. 기본적으로 그 군 부대를 그쪽으로 보내서 북한 괴뢰군이 뭐 침투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등의 말을 유포시키고 결과론적으로는 명분을 쌓고 그 명분을 예. 발판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들의 평화적인 시위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거다. 결론적으로 이들을 밀어버려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당시 헬기 출격이라든지 뭐 전투기 미사일 장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집권을 위한 청와대 입성을 위해서 없는 사실,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둥, 뭐 폭동이라는 둥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다들 결론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의혹들은 좀 남습니다. 누가 이 최초 발포 명령자인지 전투기 출격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또 밝혀야 될 의혹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짧게 이 얘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 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의혹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시장님부터 이렇게 좀 이번에 이런 순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조합니다. 왜 공수부대를 투입했나? 먼저 그러니까 최초부터. 최초부터 그 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나? 예. 다른 지역의 대학들을 보면 공수부대 투입한 지역의 지역이 별로 없어요. 예. 왜 처음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했나가 저는 가장 의문이고요. 두 번째 착검입니다. 착검이 이 광주 시민들을 분노케 했어요. 예. 왜 우리 학생들한테 칼을 찌르기 시작하느냐. 그다음이 이제 발포예요. 그 발포하기 시작하고. 예. 물론 점점점해서 폭격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지점. 그러니까 진압 왜 공수부대였나? 예. 왜 착검 명령을 내렸나? 그다음 왜 발포 명령을 내렸나? 예. 그 명령이 누구인가? 이 3단계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 영화 택시 운전수가 아주 그 공전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 속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얘기하는 파란 눈의 목격자들이 힌츠 페터하고 그리고 또 피터슨 목사들이 얘기하는 예. 거죠.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가, 헬기 조준 사격을 했는가, 공대지 폭탄을 장착했는가. 군대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군의 최고 통수권자, 지휘권자의 승인 없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못한 발포 명령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군사적 행동을 가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택시 운전사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시민들의 행동을 이분들은 어떻게 인식했을까? 첫 번째. 예. 그러한 인식 하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게끔 한 그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예. 이 두 가지만 명확히 밝히게 되면 실제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 생각합니다. 예. 당시 이 신군부 지휘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생존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든지 진실은 밝힐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예. 우리 김현성 부원장님부터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행위를 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였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앞에 말씀하셨던 세 분의 의견에서 조금 다른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요. 5.18 이후에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 전략이 마련돼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 나쁜 놈은 다 전라도 사투리만 쓰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베라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일베라는 사이트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가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전과 흑색 선전을 하는 이것조차도 이번 5.18 문제의 본질로 보고 북한군 괴담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거기 있었다는 걸 누가 봤습니까? 예. 그리고 다 전두환 회고로도 본인조차도 아니 본인이 국방을 책임져야 될 보안사령관이었고 전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북한군이 600명이 왔으면 그 사람은 해임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젓이 남의 얘기처럼 600명이 와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는 과거에 불행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주 때 37년 전의 일, 아직도 우리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도대체 발포 명령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북한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정치사를 강의를 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이 땅에 저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도 누구도 모릅니다. 자, 드디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 큰 사건 터지면 그냥 허지고지 넘어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재조사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발포 명령자. 예. 그다음에 그 라인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들은 지금까지 거짓말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그다음에 그 부역자들 이번에 밝혀내서 엄정하게 역사의 단죄를 물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젠가 군대에서 이 5.18 이 발포 명령자 내지는 공대지 미사일을 쏜도록 명령한 사람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군대 내에서는. 안 되고 현재 우리가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왜 원전 폐기할 때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만들듯이 그야말로 정권과 상관없는 예. 이런 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 5.18과 관련해서 정말로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면서 예. 차제에 뭐 예컨대 뭐 진짜로 북한군이 개입됐다라는 얘기 요즘에 사실 인터넷 속에 많이 돌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것까지도 좀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문제로 인해서 좀 더 같은 민족, 같은 국민들끼리 좀 더 이제 이렇게 서로 척지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저는 특별히 바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사실 또아리를 트고 앉아 있는 구구주의자들, 파쇼들 이런 사람들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고 보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숨어가지고 자신들이 보호막을 삼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중요해요. 조금 아까도 조금 제 이 보수주의자가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너도 같은 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마 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이 탄압 주동자, 탄압 계기, 탄압 과정 싹 잡아내서 파쇼들을 좀 보여서 걷어내 주셔가지고 보수가 좀 욕 안 먹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김현성 부원장 얘기했다 그러세요. 뭘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까 조금만 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상하죠 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 의원님 하셨던 분이 왜 그러세요? 하여간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든 보수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겠습니다.